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제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벤션 뷰로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1차부터 지난주까지 PCO, PEO, 그리고 컨벤션 센터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컨벤션 뷰로 분들을 모셔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가하신 분들 소리가 약간 엉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 본인 소속하고 이름 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센터장님부터 본인 소개와 함께. 생소할 텐데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장 김기현입니다. 여기 관광 벤처들 한 90개 들어와 있어요. 저희 센터에 거기 육성하고 있고, 여기 마이스 업체들도 여기 와서 회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성태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컨벤션 뷰로의 김성태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아직 이렇게 광주나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재단 형태나 이렇게는 아니고요. 컨벤션에 좀 이렇게 특화된 그런 별도 조직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의 정정숙 팀장님. 저는 광주관광 컨벤션 뷰로 정정숙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광주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광 쪽,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조금 마이스에 집중된 사업을 했었다면 확대해서 관광까지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관광재단으로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계획은 7월 말 정도에 출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좀 상황 보다 보면 8월 초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미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김은미 팀장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마이스 기획팀 그리고 마이스 마케팅팀, 이렇게 마이스 관련 부서가 이제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마이스 마케팅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고, 저희 팀에서는 주로 국제회의, 전시회 지원 업무,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문가라고 해서 마이스 서포터즈, 인재뱅크 등을 이제 인재를 양성하고 후원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황 교수님도 소개하시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예, 하시죠. 네. 하시죠. 예. 그러면 우선은 공통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고,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마이스는 한 거 아닌데 업체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문하고 있어서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부산은 사실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센터도 닫고 행사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산의 마이스 업계는 그동안 매출이 전혀 없을 정도로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5월인가요? 5월에 부산 컨벤션 산업협회를 구성해 갖고 좀 일치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또 덱스코가 5월부터 이제 오픈해 갖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영화의 전당 같은 데도 지금 이제 광장에 야외 공연장, 야외 상영관에 이제 지금 지난주에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열려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도 입주기업 한 10개 정도에서 부스 10개 빌려갖고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이번 주에도 이제 덱스코에서 행사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거고, 컨벤션 같은 건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산은 그 마이스를 전담하는 과가 생겨갖고 그 변선자 과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업체들을 지원하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업체들이 요구한 것들을 상당히 이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이제 관광 마이스 그 업체들 대표나 뭐 직원들 중심으로 한 400명이 참가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관광 마이스에 대한 뭐 지원 최신의 뭐 정보들이나 아니면 행사 내용들 또 뭐 서로 알아야 될 것들 뭐 지금 진행되는 일들 모든 것들이 하루에 수십 건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400여 명이 쳐다보면서 자기네들 의견 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주로 이제 부산의 그 모든 행사들 이제 뭐 회의라든지 업계 회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미나라든지 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보통 그런 거 한번 모이면 한 80명, 100명씩 거의 매주 교육이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네네네. 행사 있으셨죠. 관광의 세계 이제 제가 부부의 세계를 보고서 제목을 그렇게 줬는데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지난주에 그 백스코의 최종대 팀장 나오셔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은 의외로 코로나 영향이 사실 많지 않아서 심지어 전시회에 예전보다 지금 뭐 서울은 뭐 평균 40% 이상이 줄었거든요, 참가자가. 근데 부산은 별로 변화 차이 많이 못 느낄 정도로 거의 많이 오고 있고, 심지어 캠핑 관련 레저 아웃도어 캠핑 관련된 전시회에는 그날 그 행사장에 나왔던 모든 캠핑카가 솔드아웃 될 정도로 참가자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희가 이 웨비나 하지 않았으면 부산의 저력을 몰랐겠다 싶을 정도로 부산이 지금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그 김성태 국장님 같은 경우에 대구 상황. 뭐 대구는 여기 내용을 아시다시피 그때 한 2월 중순경에요. 2월 중순경에 그 신천지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타격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게 거의 지금 이제 광주가 그렇게 시작을 그렇죠. 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는 거의 한 2개월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잘 없는 그런 좀 답답한 시간을 거의 한 2개월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그 김기현 센터장님 말씀대로 부산은 그런 과정을 상당히 잘 이겨내셨어요. 제가 바로 제 또 옆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활동하는 거나 이런 걸 잘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었고 그게 언론으로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또 뭐 시장님이 주재하셔가지고 또 마이스 산업 간담회 이런 것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좀 심기일전을 해서 한 4월 초부터는 아름아름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기는 좀 힘들어서 아름아름 이렇게 PCO 분들 따로 또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분과 따로 이렇게 모이면서 그 각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 또 그런 얘기를 수렴을 하면서 시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좀 풀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한 5월까지 계속 좀 추진을 뭐 조금 늦었지만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부산에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협회를 발족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대구 컨벤션, 대구 마이스 협회 가칭 그렇게 해서 지역의 업계에서 이제 그거를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계세요. 저희는
저희가 너무 나서지 않고 저희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태세로 지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벤션 뷰로 입장에서는 일단 취소 안 되도록 하는 게 지원금 몇백만 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많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그 주최자들하고 그 동료도 많이 해야 되고 신뢰도도 또 높여줘야 되고 그런 정책들이 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3개 팀이 있는데 유치팀이 2팀, 3팀이 있거든요. 별도로 있어서 그 팀은 주최자들하고 계속해서 건별로 협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마련한 그런 지원 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뭐 방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신뢰도를 하여튼 높여가면서 연기하거나 아니면 하반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순회하는 행사하고 지역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회하는 행사는 이게 연기하고 취소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최자가 좀 이렇게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화 컨벤션이나 이렇게 관광공사에서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왔던 이런 행사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해야지 이게 또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들은 지금 하반기에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생명력이 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는 좀 집중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쪽을 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쪽은 또 굉장히 좀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정정수 팀장님 광주 상황은? 코로나 확진자 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 145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제껏 조용히 잠잠히 있다가 7월에 들어와서 약 100명 정도가 확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대구 사례랑 부산 사례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취소가 됐나, 취소나 연기가 됐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저희 대표 베뉴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자료를 조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현재까지 주간 전시회 7건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우선 안전 장치의 개념에서 뭐 선 취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주간 전시회 7건을 포함해서 약 300여 건 행사가 취소가 됐고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그러면서 현재까지 약 77억 원의 손실이 났고 이 상태면 이제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는 행사들 많이 있어서 추가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행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뷰로 입장에서 저희가 뷰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개최를 지원하는 행사가 1년이면 한 4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오늘 현재까지 상반기에 20건 정도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거나 뭐 내년 아니면 하반기로 미뤄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 행사가 20건 정도 취소가 되고 실제적으로 개최는 5건 그것도 대부분 다 소규모 행사만 개최를 한 상황이어서 네. 네, 이제 더 크게 저희 뷰로는 사실은 2년, 3년 후를 보면서 지금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시회 다 해외에서 하는 전시회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다 취소가 됐고 그리고 비딩을 참여해야 되는 행사가 올해 저희가 8월 달까지 해가지고 4건이었는데 4건이 지금 다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렇게 다 변경이 돼버려서 이제 이 부분들은 그 조직위하고 밀접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저희 이제 광주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더 타격이 클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사실 보니까 이런 걸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3월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예측하기를 관광산업이 회복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릴 거다. 그게 3월 달 예측이었는데 맞아요. 요즘 나오는 예측은 1년, 2년 이렇게 예, 보고 2년. 있어요. 예, 1년 맞습니다. 후에나 예.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그 여러분들.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계시니까 생계가 달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업계, 사실 열악한 광주 업계는 더 힘들어져서 피해 상황을 여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매출 제로는 꽤 오랫동안 매출 제로로 살아오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일주일 상간에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개최하기로 했던 소규모의 국내 행사도 개최 장소를 바꾸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구는 참 고생 많으셨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점점 더 열악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참 광주가 지금 안 그래도 7월 달 들어와서 계속 뭐 센터도 이틀이나 셧다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지금 큰 상황,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관광재단 쪽에서는 서울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제 뭐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 3월 이후엔 뭐 제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전시회는 상반기에 이제 대부분 다 취소되거나 이제 뭐 연기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월 이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연기 형태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가 지금 6월 말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국제회의 대상으로 지금 행사 형태나 개최 여부 등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문의를 드려본 결과 한 48건 정도 저희가 이제 회신을 받은 그 결과를 보면은 한 이제 10% 정도, 5건 정도가 버추얼로 전환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 15% 정도, 7건 정도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2건의 행사가 이제 온사이트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지금 온사이트 계획인 이제 학술대회와 총회는 이제 9월 행사와 10월 행사였는데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강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이제 곳이 2군데가 있으셨고요. 나머지 약 70% 정도, 34곳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을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형태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전환을 고려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셔서 사실 이제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저희 그 판단으로는 하반기에 많은 형태가 온라인이나 그 버추얼 형태로 개최가 시도되고 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배경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이동 제한이 생기면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온사이트에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 변화 속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 변화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빠른 수용과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많은 업계분들의 이제 좀 조언과 이제 그리고 또 의견들을 이제 많이 수렴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행사를 준비하시는 국제회의 주최 주관 기관들에서는 사실은 행사는 이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지원책은 이런 그 CVB 뭐 KTO를 포함해가지고 CVB라든지 이런 지원책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전의 지원책에서 일부 정말 조건이 완화된 정도의 형태로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원은 받고 싶은데 사실 들어오는 외국인 규모로 대부분 그러니까. 베이스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런 굉장히 애타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심정을 가지시고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상황이신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버추얼 행사를 지원하는 것, 지금 이제 그게 국제회의,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의 틀 안에 없는데, 그 버추얼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업계에 어떻게 보면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가 분명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네. 그 지나던 고민들이 있었던 요 한두 달이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아직 이제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낸 자체 이제 그 전환 계획안은 한시적으로라도 올해까지는 하이브리드와 온라인 형태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잠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준은 서울에서 2일 이상 개최하고 이제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예정인 온라인 형태 포함 국제회의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이제 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온라인 행사나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에는 참가자의 기준을 그 온라인 행사의 경우에는 온라인 유료 등록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 카운트를 수치적으로는 한 참가자로 수치를 이제 카운트하는 것으로 일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내역도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많이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신규로 이제 온라인 행사나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런 뭐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어떤 그런 이제 비용들 그리고 이제 방역과 안전을 이제 강화하는 이제 그런 예산들로 이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집행에 대한 이제 범위도 확장해서 이제 좀 전환한 그런 전환해서 조정된 그런 지원책을 곧 좀 다시 재공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팀장님 그 말씀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온라인상으로 50명 이상이 등록하면 지원이 가능한 유료 등록, 행사, 유료 유료 등록, 등록하면 네, 유료 등록하면 지원이 가능한.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려운 부분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는 아무도 사실 먼저 말씀을 해주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저희가 지원책을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 다만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100% 온라인 행사보다는 하이브리드 행사를 개최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고자 좀 지원 금액과 이제 지원액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포션을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사. 뭐 아마 지금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국제회의의 기준 자체가 외국인이 몇 명 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서도 지금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지금 뭐 그 기준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고무적인 소식은 제가 어저께 들었더니 관광공사의 미팅 테크놀로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30명까지는 무조건 오프라인에 있어야 된다 외국인이 뭐 이랬었는데 그게 문체부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그냥 100명만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외국인이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아직 거기도 발표는 안 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네 조금 그렇게 좋은 소식이네요. 네,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뭐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저께 문체부랑 이야기가 잘 돼갖고 문체부에서 오프라인에 오지 않았. 오프라인상에 외국인이 10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랬나? 아무튼 온라인상에서 100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준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훨씬 나은 것 같고 뭐 일반 지자체가 지원하는 뭐 고양시나 경기도는 이미 뭐 그냥 온라인으로 등록하면은 무조건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그러면 뭐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도 그 지원에 있어서 기준이 좀 바뀌셨나요? 아무나 먼저 말씀해. 네네. 네. 뭐 대구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1개월 전 정도부터 주최자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다 하기는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참가자분들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카운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래서 국제회의다 국내회의다 이 기준 자체를 올해는 저희는 원래 국제회의만 지원을 했거든요. 네, 지원하는데. 근데 올해는 국내회의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다만 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개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개최 지원금을 방역이라든지 온라인 시스템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지원금 자체의 기준도 20에서 최대 30%까지 그리고 연도별로 그러니까 올해만 해당이 되는 거는 또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년도 내년도까지도 연기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간단하게 아까 전에 다른 도시에서는 피해 상황을 좀 말씀하셨. 사실 대구는 저희가 피해 상황을 얘기하면은 상당히 우려하실까봐 좀 그렇긴 했는데 뭐 저희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저희 같이 이렇게 또 대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사실대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는 뭐 컨벤션 센터 자체가 6월 돼서 이제 오픈했지 그 전에 계속 맞습니다. 제일 늦게 이틀 했죠. 셧다운이 아니고 네. 네. 그냥 한 2개월 이상 네. 셧다운이 됐고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중순부터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됐고 김기현 센터장님 말씀대로 전시회부터 국내 전시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다만 이제 좀 고무적인 거는 하반기에는 이제 제가 심사도 들어가 봤지만 하반기에 행사들 우수 전시회 이런 게 한 10개 이상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는 한 45건 정도 올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소를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1개는 일단은 지금까지 다 취소가 됐고요. 14개 정도는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5% 정도는 취소 내지는 연기가 된 거고 20개가 남았는데 이 또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추이를 보면서 올해 하여튼 계속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건별로 이렇게 취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저희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진짜 참 말씀하시기 참 힘들어 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참 마음이 무겁긴 해요. 계속 네네. 취소가 안 되게 하시는 방법은 뭐세요? 이거는 아까 전에 서울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올해가 어렵다면 하여튼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연기로? 저희는 연기로 가되 그래도 올해 연기하기 어려운 행사들도 있더라고요. 그 뒤에 이렇게 개최되거나 이렇게 준비하는 순회하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완화를 시키되 그 다음에 지원금이나 이런 걸 더 대책을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저렴하게 내지는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게끔 그거를 건별로 좀 협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원 기준을 좀 완화시키셨나요? 다 기준은 평상시에도 되게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국내 행사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죠. 소규모의 국내 행사들이라도 가능하면 개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 전문 회의 시설로 공공기관이어서 방역을 스스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소규모 행사들이 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라든지 작은 베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진행하는 게 이제 전문 방역 업체하고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비용을 대서 3일짜리 행사면 3일간 방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거. 기존의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웰컴 키트도 조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올해는 아, 방역 키트 같이 약간. 방역 키트로 해서 응. 뭐 손 씻기하고 간단하게 응.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기존에는 저희 웰컴 데스크를 방문해서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야만 지원을 했던 제품인데 그냥 참가자 전원에게 카페를 통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조금 하고 있고요. 100%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다른 게 대부분의 기술업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온라인을 해도 서울 베이스의 회의가 되지만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행사가 100% 온라인으로 돌아가면 서울로 올라가서 개최를 하게 되는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00% 온라인의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이 좀 어렵고.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거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렇고 내년 초까지도 사실 그 미국 컴퓨팅 학회하고 저희가 올해 한 건, 내년에 한 건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국내 사람들은 다 온사이트로 광주로 다 내려오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해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좀 얘기를 그렇게 발전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부터 해서 어떤 지원 정책이 조금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뭐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전 뷰로에 있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저 지원제도 변경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부산은 전시회를 지원금을 주는데 그거를 뭐 이제 올해 개최하는 건 대폭 증액해졌다는 소리 들었고 강소영 마이스 기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부산경제공원에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뭐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 뭐 방역물품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제공하는 걸로 했고 또 그 연간 그 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컨설팅 뭐 몇 회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네네네. 한 2배로 늘렸던 거 같은 예산을, 이제 그 백스코가 사실은 4월에 얘기 들었을 때 100몇십억이 그때 벌써 적자라 그랬었거든요. 네, 올해 누적 적자가. 그런데 계속 어려우니까 이제 백스코에서는 부산시에다가 우리 그 전시회 열게 해달라 계속 그랬는데 이제 뭐 허락했다가 캔슬하고 허락했다가 캔슬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공무원들이랑 자주 싸우는데 사실 공무원 때문에 산업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책임 문제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 진짜 감염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마이스 산업이 아니면 뭐 지역의 무슨 산업이 어떻게 되는 건 관계없어요. 자기가 승인해갖고 지원했는데 사고 나면 자기가 승진 못하고 그 책임지는 것 때문에 산업이 다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 한 100명짜리 홀이 있어요. 근데 난 지금 코로나 때도 그냥 세미나도 하고 100명씩 다 그냥 꽉꽉 집어넣거든요. 네. 그 어떻게 아무 문제 가능하냐면 없으시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네. 부산시나 부산공사 제가 그 부산공사에 파견 나갈 사장이나 다 싫어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들은 못하게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런데 한국항공사에 파견 나오는 김기현 센터장이 말 안 듣고 하는 건데 만약에 사고 나면은 내가 관공사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책임지고 맞습니다, 저기 진짜. 세미나도 지금 뭐 스마트 관광 세미나도 했지 뭐 그 팬데믹 위에 뭐 관광의 세계 세미나도 했지 또 내일은 또 저기 인포그래픽 세미나 그 60명 지금 예약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은 우리는 5월부터 대학생 관광 벤처 스쿨이라는 걸 여기서 하거든요. 14개 대학에서 140명이 지원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강당이 10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명 넘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무조건 받으라. 하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이제 14개 저런 분이 계셔야 대학에서 되는데. 14개 대학에 140명이 왔는데 내가 이게 그냥은 안 돌아갈 것 같아서 14개 대학 교수들을 다 불렀어요. 지도 교수를 맡고 학교에서 지도해줘라.
우리가 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러고 나서 첫 개강 전에 이제 간담회를 했더니 학교도 다 온라인 수업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100명 들어가는데 140명 교육을 시키느냐. 그래서 야, 온라인에서 교육이 되겠느냐. 벤처들이 목숨 걸어야지. 젊어서부터 한번 목숨 걸게 하자. 그리고서 이제 직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애들한테 다 140명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라. 내년에도 과정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우리는 책임 안 진다. 그거를 감수하고서 들을 사람들은 와라. 실명 왔어요. 117명이요? 17명.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직원들이 뭐 80명 이제 코로나 때문에 80명만 집어넣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강사들한테 얘기할 때 서울에서 왔거든. 내가 강사료 20만 원이지만은 2번 강의해라. 그래서 1반, 2반으로 해.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미안해갖고 그 강당에다가 저 영상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리고 밑에 다시. 교회처럼 밑에 홀하고 네네네. 호강의실에다가 그 한 350만 원 들여서 저기 방송 시스템을 달아갖고 그 다음 동시로 오면은 3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2시간은 강의하고 강의 듣고 그런데 그 강의를 이제 TV로 볼 수 늦게 오는 있게. 애들은 그러고서 이제 1시간 정도는 우리 여기 기업 대표들이 멘토가 돼서 20개 그룹을 하나씩 맡아서 애들이 하는 프로그램 5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주 평균 한 110에서 115명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빠지고 두 번째 빠지면 무조건 제명이거든. 그래서 얘들 하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수료증을 줄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대상으로 해커톤을 해갖고 뭐 한국항공사 사장상, 부산항공사 사장상 그런 걸 많이 준비해놨어요. 하여튼 뭐 7월 16일, 17일 날도 서울에서 우리 관광벤처 가장 잘 나가는데 10개 기업하고 OTA 뭐 여기 어때 뭐 야놀자 뭐 마이리어 대여섯 개 기업 그리고 또 이제 뭐 벤처 캐피탈 한 대여섯 개 그다음에 컨설턴트 뭐 한 4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의 기업들 한 60개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뭐 부산시하고 BTO하고 뭐 기초지자체들 거기 관광 담당자들 다 불러갖고 B2G, B2B 1박 2일 트레이드 쇼래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엄청 걱정해. 뭐 서울서 오는데 아유 책임은 내가 지고 옷을 벗어도 내가 벗을 테니까 당신네들은 만에 하나 사고 나면은 내가 말 안 듣고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라. 박수 쳐드려야 돼. 박수 쳐드려야 돼 진짜. 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말씀하세요. 걸 저희 현업에서는 다 알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다른 뷰로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연간 사업 계획 중에 오프라인 행사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행사들을 그러면 필요한 행사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현업에서 정말 너무나도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일부는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 정말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동의하는 게 결국은 또 이제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또 있어서 이제 그것을 또 이제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쉽게 또 결정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또 현실이라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계속 뭔가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하거나 이제 그런 형태였지만 하반기에는 결국은 아마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끔 이제 다들 그렇게 좀 마인드도 전환하고 또 현실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저는 제가 서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서울시는 뭐 완전히 아무 행사도 못하게 서울시
뿐만 아니라 막 구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오셔갖고 뭐 행사하면은 뭐 지금 완전히 다 네가 다 책임져라 막 이러면서 아마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시회 같은 경우에 전시회 하려고 하면 혹시라도 환자 나오면 네가 다 그 구상권 청구하겠다. 구상권 청구한다. 예, 구상권 청구하고 그 코로나 검사비 전 참가자의 코로나 검사비 네가 다 지원한다. 이거 사인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해외는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날짜 정해놓고 물론 전시회가 개최되지만 예전처럼 막 그냥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인원을 수를 정해놓고 그 공간에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받아서 넣고 나가면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알리고 그 행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다들 그냥 아무튼 행사만 해봐라 니네 모이기만 해봐라 막 이런 자세로 하시니까 너무 행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힘이 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뭐 지난주에 우리 황 교수님께서 전시회는 지하철보다 깨끗합니다.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진흥회에서 전시사 진흥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혹자는 너무 또 지하철을 깐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이게 그게 뭐 실제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검증된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백화점에 가는 거는 되고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는 거는 상관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괜히 흥분을 한 거. 화요일날 수요일날 네. 서울 갔다 왔거든요. 이혜성 사장도 만났고 홍콩관광청 서울소장도 만나고 기자들도 만나고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행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후년까지 간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마이스뿐 아니라 관광산업은 끝이죠. 남아있을 회사가 없어요. 그 네, 위에 맞아요. 어떻게 이 산업을 유지할 건지 설사 관광객이 오고 마이스가 복원된다 그래도 회사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뭘 할 건지 저는 걱정이거든요. 또 KTO 해외지사들도 32개 나가 있잖아요. 운영되는데 서너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재택근무예요. 하여튼 뭐 언택트로 마케팅은 하지만은 좀 그래. 공무원들의 처분만 기다려서는 내가 보면 산업 자체가 다 문 닫고 그런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사드 때문에 몇 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부산에 중국이, 크루즈가 안 들어오니까 1년에 100몇십만씩 들어오던 크루즈가 안 들어오니까 걔들을 케어하던 여행사, 호텔, 식당, 면세점 다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 사드가 회복한다니까 와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와도 걱정인 거지. 제가 보면 좀 더 지나면은 마이산업, 관광산업, 그 종사원들, 업체들 다 없어진 다음에 유치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좀 더 조직적으로 저는 이제 뭐 마이스를 떠나 있지만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누가 좀 목숨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산업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해외 관광객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바뀌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김기현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현장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뭐 위드 코로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갈 것 같고 내년 하반기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 이제 마이스 산업이나 뭐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국제회의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에 파급 효과를 많이 내겠다라는 거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는 뷰로에서는 향후에 이런 마이스 산업을 어떤 형태로 바라보시며 어떻게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뭐 아무 분이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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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국제회의 지원 제도 자체가요 참가 규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인당 얼마 이렇게 보통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었고, 거기에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왔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지만, 조금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관점들이 해외 좀 선진 도시들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 그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컨벤션하고 또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이번에 복합지구 지정할 때 대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그 이름을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는 뭐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의 몇몇 도시들, 그 다음에 뭐 중동의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이미 한 몇 년 전, 빠르게는 10여 년 전부터 그런 움직임을 가속화했고 지원 체계도 좀 많이 달랐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서 조금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 참가자의 인원에 의해서 카운팅을 이렇게 두는 그 체계는 기본적으로 가고, 이제 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의 어떤 지식 공유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컨벤션의 역할을 더 부각을 하면서 그쪽의 개최 지원 제도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뭐 서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온라인 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를 이제는 조금 필수적으로 갖추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복합지구 사업이다, 개체 지원 사업이다 이런 거를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좀 집중을 시켜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또 이렇게 개체 지원 체계 안에 그거를 좀 넣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혹시 뭐 김은미 팀장님도 있으실까요, 의견이? 저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주신 질문 중에.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했고요. 결국은 규모와 소비 금액, 그러니까 외국인이 몇 명인지 얼마를 쓰고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예산도 편성되고,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이제 기획이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그럼 이 틀을 어떻게 깨야 되는 것이냐라는 게 이제 사실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뭐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많은 교수님들 이제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어찌되었든 이제 이 마이스 행사에 이제 권위 있는 어떤 외국 연사가 이제 뭐 행사에 참여하신다거나 이제 해서 그런 행사들을 영향력 있는 행사를 유치해서 국가나 도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라든지 이제 이런 뭔가 업계의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일어나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후방 효과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후방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야 그것이 이제 예산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제 또 거기에 또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의미들을 또 이제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후방 효과,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의미와 가치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보다 저희 이제 그 학계와 그 저희 업계에서 좀 더 많이 좀 많은 고민이 좀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이제 마이스 업계가 되게 많이 이제 침체되고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좀 더 이제 넘어서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그런 역할들 중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선 이제
지금은 이동 제한이 있어서 함께 모이거나 이제 행사를 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 시장이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들이 올 거고 이제 이동이 가능한 이제 시점이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이동 가능한 시점에 준비된 마이스 개최지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지속적으로 디지털 어떤 그런 그 마케팅 툴들을 좀 지속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제 좀 메시지를 송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BTS라는 굉장히 빅 모델이 이제 서울 홍보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홍보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여행은 서울로 와라는 이제 컨셉으로 이제 홍보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마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이동이 가능한 그 시점에 서울이 준비되어 있는 마이스 개최지야라는 메시지를 좀 일관되게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홍보를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치를 지금도 해외 나가서 하시는 뷰로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 BTS도 사실 이제 서울이 상당히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지금 K방역 같은 게 워낙에 해외에 지금 유명해지면서 의학회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싱가포르랑 비딩이 붙었는데 저희가 되는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학회는 특히나 의학회들은 실제로 의사들이 한국에서 하면 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고 제가 또 엊그저께 들어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황 교수님도 아시지만 지난주 초에 그 서울 신문에서 했던 서울경제에서 했던 포럼에 외국인 그 연사분이 들어오셨었는데 그분도 사실은 바이러스 이쪽에 세계적인 권위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패스트 트랙을 이제 밟고 오시긴 하셨지만 자기는 꼭 한국에 가서 연설을 하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마 그분은 K방역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 학자시기 때문에 BTS 팬은 아니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신 것 같은데 그런 특수도 저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에 이제 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 마이스 산업이 과연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 같은지 특히 인센티브 트래블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트래블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뭐 아이스나 뭐 전시회는 그래 좋아 온라인 뭐 상담하고 뭐 온라인 이런 거 있는데 인센티브 트래블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행사들은 진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상당히 큰 고민거리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혹시 의견을 주실 분들 계시면 의견 주시면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정 팀장님? 바이러스가 없어지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바이러스를 함께 껴안고 요즘 중국에는 뭐 돼지 뭐 또 흑사병도 생기고 뭐 지금 또 퍼질 기미가 보인다고 할 정도라서 그런 거를 그냥 껴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센티브 사실 저희 광주는 인센티브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대형 단체로 형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부산, 제주, 뭐 인천 이렇게 대형의 숙박, 대형이 수용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대형으로 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생겼고 그쵸. 기업들도 인센티브를 보내야 하는데 단체로 보내자니 위기관리가 안 되고 리스크 너무 크고 그렇다고 보면 점차 소형화 그리고 럭셔리화가 될 건데 소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그 팀빌딩을 못할지언정 아니면 예전에 그 무슨 외국 프로그램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명씩 3명씩 뭐 팀 짜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소형화까지 거의 개인 인센티브 투어를 지원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 그 관광 쪽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국내 수학여행 소형화된 거와 예. 같이 광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도시들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 뭐 관광에서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인트라바운드 위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도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방식에 대해서 그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다 소형화될 걸 예측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이러스를 계속 끼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최 장소를 선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이스의 대형 행사들, 중소형 대형 행사들을 생각해 보면 방역이 잘 될 곳을 선정해야 되고 네. 사람들의 입출입이 통제 가능한 곳을 선정해야 된다는 개념에서는 전문 회의 시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호텔. 그렇다 그러면 또 대도시 선호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는 전문 회의 시설이라고 하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 광주의 베뉴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 사실 상충되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서울하고 저희가 그 약간 함께 공동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인센티브 시장은 광주에게는 1, 2년 후면 괜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재단으로 가면 인센티브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행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분 혹시 센터장님? 일반적으로 여행 수요, 여행 욕구는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억누르고 있고, 그쵸. 어떤 타이밍이 되면 완전히 폭발적으로 이제 봉합이 될 건데 지난주에 이제 강릉으로 휴가를 갔어요. 딸이랑 와이프랑 이렇게 사이랑 같이 갔는데 그 강릉에 1091을 가진 세인 존스 호텔이 경포대에 있더라고요. 근데 4시 체크인인데 체크인하는 1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체크인이 오래 걸리니까 옆에 그 셀프 체크인을 갔는데 셀프 체크인 줄이 30m 이상 되는 거예요. 어머. 대기 줄이 거의 꽉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솔비치 삼척을 갔는데 내가 3시에 그 체크인 하러 갔더니 그 침대방이 다 나갔다고 1층에 그 뷰 안 좋은 데 남았는데 거기 잘 거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벌써 국내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그래. 사람들이 지금은 공포에 떨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종료 선언만 되고 백신만 발견되면은 인센티브 저는 그 대형 인센티브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예단해 갖고 그거를 새로운 것들을 좋겠지만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아까 K방역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이 방역에 최고의 국가가 됐잖아요. 저는 어디 뷰로가 주도해가 빨리 미래 팬데믹 예측하고 어떤 코로나 방역 우수 사례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포럼을 우리가 하면은 사실 한국에 산다 그러면 정말 관심 있게 많이 올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어디 뷰로가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지원제도 때문에 좀 잠깐 얘기 있었는데 우리 지원제도가 일본 거 갖다 카피해서 조금 더 발전시켰죠. 그런데 지원해주는
마이스만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라 뭐 영향력 있고 두 번째 와서 뭐 2.4배 쓴다니까 돈 많이 쓰니까 보부가치라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뭐 그 온라인 회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임시적으로는 지원해주면 그거는 사실은 업계를 살리기 위한 거지 그게 궁극적인 그 해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학계가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뭐 UI 때문에 지자체들이 뭐 뷰로들이 많이 고생하지만은 사실은 그 UI 그 순위 매기고 뭐 그걸 발표하고 막 한 게 2006년도에 내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아무도 없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통계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 이것들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먼저 주도를 하면은 좋은 성적들을 우리가 먼저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내가 그걸 언론을 동원하고 뭐 지자체들한테 뭐 뷰로들한테 그걸 권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실 뭐 6등, 5등 그럴 때는 내가 그때 마이스 실장 오라 그랬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다고.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10등 안에 들면은 그때는 새로운 대체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스 한국항공사 마이스 실장들이 그거를 자기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2015년에 사실은 꼴이 왔을 때 내가 안 간다 그랬다고요. 왜 안 오냐 그래서 나 그거 폐기하기 전에는 안 간다. 그리고 가서도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UI 대체 지표를 빨리 찾아야 된다. 문화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항공공사에서 대체 지표를 빨리 개발해서 학계랑 노력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되죠. 똑같이 지금 지원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학계랑 그 문화부랑 항공사랑 노력을 해서 이제 맞아요. 미래 트렌드가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 제도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 잡지 만들면서 소개했던 사례 중에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하고 뭐 런던 사례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들이 사실은 물론 참가자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함부르크시 같은 경우에 도시 전체가 일종의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CBB에서 기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함부르크 도시를 알리고 그 사람들이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도시가 이제 그런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거고 런던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런던이 이제 테크놀로지 이제 올림픽 끝난 이후로 런던 테크윅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일주일로 작게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2주 정도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 런던 시내 전역에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는 막 점점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처럼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행사가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누구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광주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투자 유치하고 함께 맞물려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방금 말씀 주셨던 뭐 테크위크, 메디위크 지금 런던이 되게 하고 있죠. 싣고 있는 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런던 파트너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행사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 저희가 AI 지금 중심 도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광주시 AI 인공지능 산업과하고 함께 그 부분을 조금 설계해보는 작업을 지금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유치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사용해서 행사를 만들어서 뷰로가 이제 그때는 재단이겠죠. 재단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이벤트를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 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돌아다니던 것들을 유치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지역 특화 컨벤션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 행사 하나가 아니라
투자 유치하고 맞물려서 전체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DMO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어서 저는 이제 계속 이쪽으로 조금 더 재단이 되면 디벨롭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더 주실 의견들 있으실까요? 예. 하여튼 지금 저기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또 들으니까 또 좀 자극이 되고 막 그런데 하여튼 조금 요즘에 최근에 좀 희망적인 거는 저희 최근에 또 2022년 대회 이런 것도 유치가 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계속 이렇게 하고 해서 원래 또 한 20여 건 이렇게 유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들을 해가면서.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 내년에 이렇게 좀 반등할 기회가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지역의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버티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한 달 한 달이 지금부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그 막판인 것 같고, 이게 더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로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기업들 위주로 그 좀 정부 정책이 좀 많이 짜여졌으면 좋겠고, 약간 저희가 이제 글로벌적인 일을 하면서 조금은 어색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팬데믹 이걸 겪으면서 하여튼 지역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이게 로컬. 굉장히 좀 앞으로 굉장히 큰 대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시작했던 곳은 아까 전에 런던이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또 다른 어떤 도시들, 이렇게 선진 도시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미리 많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런 유치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지금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대구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또 경제기구들하고, 아까 전에 정정수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창출이라든지, 대구는 5+1 산업인데 그 산업별 기관들이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관련된 행사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원래 저희 PCO 중에 한 분은 국제 행사를 주관하겠다고 개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금이라도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김은미 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인센티브 공간 관련해서는 뭐 단기간으로 보면은 이제 국내 그 로컬 투어 추세가 당분간은 이제 지속이 될 거라고 이제 다들 예측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이제 저희 SMA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 그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몇몇 이제 그 얼라이언스 멤버들 이제 그 베뉴들을 좀 같이 함께 도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그런 그 팸투어를 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그 회원사분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다가 재미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오신 이제 글로벌 체인 호텔이셨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포상 여행은 지금 어렵잖아요. 해외로의 포상 여행은. 근데 포상은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고 아직도.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이 그렇게 5성급 호텔 문을 두드린다고 하세요. 스위트룸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투숙과 아까 럭저리처럼. 옵션을 붙여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네, 사실 얻기 되게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새로운 어떤 또 이제 문이 이제 하나씩 상품이 생기네요. 네네.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또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은 호텔 투숙과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요트 체험이라든지 이런 뭔가 옵션들을 붙여가지고 상품들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내국인들이 그런 상품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 달라. 특히 기업들 아. 같은 경우는 호상여행 같은 경우는 예산도 사실 넉넉하잖아요. 그쵸. 일단 넉넉한 예산으로 옵션을 이제 넣어서 음.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잘 좋네요. 요청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저희가 어제 오미라는 이제 업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오미라는 업체는 전통시장에 외국인 분들이 오시면 전통시장에 함께 다니면서 식자재, 한국 식자재를 고르고 그걸 이제 다 모여서 그 식자재를 다듬어가지고 한식을 만들어보는, 한식을 만드는 체험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자리를 잡은 로컬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예요. 네, 최근 3, 4개월 동안 외국인을 이제 이런 단체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다 함께 거기서 체험도 하고 이제 현황도 함께 귀 기울여 들었는데, 최근에 어떤 시도를 하시냐면은 일종의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이제 시도를 하신다는 온라인.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몇 개국의 이제 멤버들을 온라인에서 함께 모아서 이제 쿠킹 클래스를 하는 거고, 사전에 이제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하다라고 노티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멸치 액젓 뭐 이런 거는 해외에서 구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나름 각 국가의 뭐 피쉬 소스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뭐 대체하고 하는 형태로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제 그 만드는 이제 레시피를 소개하고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 함께 이제 만들어보는 그런 팀빌딩 프로그램 온라인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죠. 이것도 팀빌딩을 온라인에서 하는 이제 이런 시도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가 사실 되게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을 극복하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이제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시도되는 것들 중에 베스트 이제 케이스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면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이제 맞이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을 어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게이닝 엣지라는 글로벌 이제 그 컨설팅 업체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이제 짧게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쪽에 제안해준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방역 그 성공 사례를 강조해가지고 안전한 도시 서울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쪽으로 니네가 좀 일관된 메시지를, 일관된 브랜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클린, 뭐 프레쉬, 뭐 이런 단어들, 이런 메시지들을 일관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와, 이제 예측컨대 아마 산업의 회복이 아시아 지역부터 재개될 것으로들 이제 예측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아시아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긴밀한 협력, 그리고 지속적인 의견 교류, 이런 것들을 좀 선도해서 만들어 가면 어떻겠냐. 특히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도시에서 지금 이미 시도를 하고 계신데, 여행 버블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인근 국가 중심으로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서울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좀 주셔서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이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이런 이제 시도들을 저희가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실제로 게이닝 엣지가 제안해 준 것도 좋고, 실제 아까 소개하셨던 어떤 그런 작은 스타트업 이런 데서 보여주는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창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참여하신 황 교수님이나 김유림 대표 이렇게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김유림 대표 먼저 하세요. 김유림 대표. 하실 말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시대요. 황 교수님 하세요. 예. 오늘, 정말로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특히 우리 김기현 센터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열심히 한 그런 기억도 많이 나네요. 센터장님이 그때 하셨을 때 관광공사 네트워크샵도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맞아요. 정말 그때 활기차고 막 그 덕분에 오늘날 이만큼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로 저는 지금 강원국제회의센터 강원 컨벤션 뷰로를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최문순 지사가 행사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가장 2월 달에 우리가 평창 평화포럼이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시스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아주 성황리에 물론 뭡니까 온라인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를 했는데 참고로 저희도 지금 저희 뷰로가 주관해서 물론 뭐 강원도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만은 요번 8월 말에 8월 20일 그쯤에 정선 포럼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해외 연사는 거의 뭐 지금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고 참가자가 적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뭐 직원들이나 또는 PC 업체한테 지금이 기회다. 참가자가 지금 한 400~500명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정석 프로그램에 왜 왔는지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찬들을 잡자. 마치 테드처럼 당신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미리 프로포즈를 받아보자. 개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잘 왔다. 뭔가 얻는 게 있다. 정말 내가 대접을 받았다. 할 정도 잘 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내년 행사할 때 다 이 사람들이 충성 고객이 된다. 우리 그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개최하는 우리 컨벤션은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뭐 때우는 식이 아니고 이제 그런 하나의 모멘텀을 이번에 저는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뭐 다 잘하시겠지만은 저희는 막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거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해서 저희가 스포츠 마이스라는 저 자체 컨벤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뭐 제가 사회도 보고 했는데 참 잘하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좀 다들 얘기가 그런 건데 지역 어떤 브랜딩 또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우리 발굴해야 된다. 제가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래서 작년에 우리 행사할 때 쭉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 우리가 한심한 게 우리 강원도마다라도 그렇게 체육시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물어야 될지, 거기 문을 열었는지, 돈을 얼마 내야 되는 건지, 그게 몇 명이 참, 이걸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컨벤션의 힘이다. 하고 보니까, 야, 이걸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강원도에 내가 갔는데, 우린 전부 다 그냥 숙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슨 팀 빌딩을 한다. 거기서 무슨 뭐 스포츠회만 한다. 무슨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설 규모도 모르고, 언제 여는지, 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일단, 지금 오늘 제 들어보니까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미래지향적인 거, 또 우리가 뭔가 또 한국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 마무리 하시죠, 뭐. 예. 네. 그러면 뭐 오늘 각 4개 지역에서 마이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 분들의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내일 저희 페이스북에 동영상 파일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